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부 이찬구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사부님. 사부님은 혹시 저희 그 월급의 잠이요 책 보셨어요? 예, 사서 바로 읽었습니다. 보시는 것이 어떠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아, 솔직히 사부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죠. 뭐 이런 이 통찰력과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급하게 제가 질문하시니까 막 지어내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사부님을 또 모시고 또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12월 셋째 주 12월 17일 날 목요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년 반 만에 이제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드는 중요한 변곡점 있는 이벤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얘기도 있고 무수히 많은 보고서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리 인상 전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변동성도 많이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그 월급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 그 몸을 담고 있으신 많은 분들이 많은 좀 불안한 감을 좀 없지 않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사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대처를 해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떠세요? 좀 관련돼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죠? 예. 네. 미국이 금리를 뭐 한 7년여 만에 올리니까 네네. 도대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미국은 왜 금리를 올렸을까, 그리고 금리를 올린 게 우리 자산시장, 뭐 금융, 부동산 이런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 보고서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예.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 그렇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지, 이 보고서들에 대한 이해도 될 뿐더러, 그렇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한 4차례에 걸쳐가지고, 미국이 왜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린, 기본적인 그런 작동 원리. 그렇지. 그리고, 그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응 전략까지 한번 그렇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치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려고 하고 대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리, 과정,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만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왜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을 진행하느냐? 그건 결국은 경기가 반복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경기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기본적인 원리, 그거를 우리는 경제에서 어떤 그 최적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 상태를 수요와 공급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균형 가격보다 크거나 작으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결국
경기를 순환하게 되는 그런 이 원동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이 수요는 굉장히 가격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아요. 그렇고 공급은 민감도는 좀 떨어지지만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이런 불일치에 의해서 경기가 이제 순환 반복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경기가 나빴다가 지금처럼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민감하게 공급보다도 빨리 앞서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뒤늦게 공급을 하는 그런 이 기업에서 민감성은 떨어지지만 한번 속도가 붙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요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 수요를 따라간 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시점부터 이때부터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가 나빠지게 되고 또 반대로 초과 공급에 의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이 하락하는 이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반응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경기는 순환 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혹시라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이창구 우리 사부님 그 강의안을 또 동영상 파일로 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동영상 파일로 청취하시는 게 그리고 강의안을 보시면서 청취하시는 게 아마 효율적인 청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경기가 수요와 공급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와 그리고 가격에 반응하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경기가 순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 순환이 저점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회복기로 갔다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정점을 찍고 후퇴를 하면서 수축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는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형성하다가 다시 경기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러면은 경기가 순환을 하는 거를 기간별로 연구를 좀 했는데 단기적으로 약 한 30개월에서 한 40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을 갔다가 다시 저점으로 오는 이런 주기. 도대체 그러면 한 40개월, 30에서 40개월 정도의 이런 순환 변동의 원인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될까? 이거를 이제 이 미국의 조셉 키친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 원리를 정리를 해서 우리는 이거를 키친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즉 재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거에 의해서 경기가 순환을 하게 되는데. 즉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기로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기업들은 이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고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EPS라고 하는 이 주당 순이익,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이 키친 파동은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30개월 내지 40개월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키친 파동은 금융자산인 채권, 주식
이런 자산들이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위험 자산인 주식 또는 펀드를 투자할 때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주 재수가 나빠가지고 고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키친 파동에 의해서 약 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이 수축기를 거쳐서 이 회복기를 거쳐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파동을 키친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재고의 증감이, 결국은 기업이 재고를 늘리려고 하면은 설비가 뒷받침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경기는 약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 원인이 뭐냐? 재고를 늘리는데 부족한 이런 설비를 늘리고 설비가 과잉 설비가 되고,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를 프랑스의 경제학자 주글라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우리는 주글라 파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글라 파동은 기업이 설비를 증설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되거든요. 네. 그 땅에다가 공장을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에 기계장치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설비가 증가가 되고요. 또 이 설비가 과잉 설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건물과 땅이 놀게 되니까 이 부동산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이클은 약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 주글라 파동에 의해서 주요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주글라 파동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다, 기업 이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아주 더 장기적으로 약 50년에서 70년 정도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경기는 이 저점과 정점을 오르내린다, 이런 주장을 한 경제학자가, 러시아의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가 있었는데, 우리는 약 50년에서 70년 정도 장기적으로 긴 사이클을 가지고 경기가 순환하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르내리느냐? 바로 신기술 또는 전쟁,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인터넷 혁명 또는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이와 같은 신기술, 또는 미국과 영국의 패권이 이동을 할 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지금 충돌하면서 이런 신기술과 전쟁에 의해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패권이 이동해서 기축통화가 이동하는 거. 그래서 기축통화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기축통화를 넘보는 그런 통화가 또 새로운 강세통화로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글로벌 기축통화의 유지 기간을 한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한 90여 년, 약 10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기축통화라고 하는 이런 글로벌 패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 환율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르투갈에서 이 스페인으로 넘어갈 때, 또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영국, 영국에서 미국, 그리고 다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이 바로 미국이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에 이런 충돌을 빚으면서 이와 같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그러면은 경기를
저점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쓰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왜 금리를 올릴까? 경기는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아주 좋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2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